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풀어보는 정치와 법 이야기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 변호사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인용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진짜 한시름스럽다. 네네. 미소가 글쎄요, 그래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네. 다시 좀 해보기로 하고요. 자, 공식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관심을 가졌던 뉴스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제 이런 뭐 여권 네. 이전 잠룡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출마하셨으니까. 용이죠, 용. 네, 현용.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나온 용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는 분이 아마 김문수 후보이실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으시니까 최근에 좀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셨어요. 네. 일단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가서 거기를 갔어요. 그 전태일 동상 옆에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을 찍고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박정희 사진 가서 저 사진인데 저걸 찍으셨거든요. 똑같이 따라하는 모양인데, 야, 근데 이제 이건 참. 이게 박정희 전태일 정신이 박정희와 전태일이 어떻게 정신이 연결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둘이를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박정희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서 좀 내용을 좀 더 찾아보면 박정희 때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 뭐 총, 칼 이런 거 쓴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데. 박정희가 사람이 안 죽고 총칼 안 썼다고요? 너무 많이 쓰고 많이 죽은 거 아닌가요? 뭐 다 떠나서 전체 열사가 박정희 때 극단적으게 결국 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분신해서 하신 거잖아요. 1970년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는 전태일이 친구야라고 하셔서 갔던 분이 박정희 동상 앞에서 저걸 찍으신 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가. 이게 그 직전에 전태일 동상 옆에서 컨셉 사진을 찍지 않으셨다면 박정희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의 강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나는 노동자를 위해서 싸웠던 노동자 친화적인 이런 식의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박정희하고 저걸 찍고 그리고 박정희 전태일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충 저렇게 해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암만 생각해봐도 뭐가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맥락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 이런 현상을 이 김문수 과거 도지사 시절로 되짚어 보면은 갈지자를 거잖아요. 너무 큰 갈지자를 긋고 있는 갈대의 순대. 갈대의 순대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순대다. 도지사인데요. 갈대의 순정이라는 노래를 좀 패러디해서, 패러디해서 갈대의 순대. 이 정도로 표현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앞으로 또 선거운동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께서 짚어보신 또 눈여겨보신 정치 이슈 뉴스 어떤 겁니까?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참 재밌는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일 수가 없다. 어제 질문에서 계엄 직후 폰 바꿨냐, 휴대폰 바꿨냐, 안 바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 바꿨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휴대폰 기기 변경한 이게 지금 자료가 있는데 지금 무슨 이 자료가 잘못된 거냐라고 하니까 계엄 직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제가 날짜를 잘 몰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건 명백히 자기가 안 바꿨다라고 말을 한 거는 지금 완전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위증 아닙니까? 위증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휴대전화를 안 바꿨다. 안 바꾼 거를 바꾼 거 안 바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있나요? 근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문건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대답을 할 때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비화폰 받았죠? 라고 했을 때 부승찬 의원이 질문했을 때 받았다. 근데 받았다고도 말을 안 했어요.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렇게 막 첨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보니까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문건, 계엄 당시 지시 문건이잖아요. 쪽지냐 A4 용지냐 그 얘기. 그 지시 문건도 자신은 끝까지
쪽지라고 네. 표현을 하고 오늘 어저께도 나왔지만 이게 A4 용지를 아무리 접는다고 이게 쪽지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받은 건 쪽지. 지다. 펴보지 않았다. 열흘 뒤에 물어봐도 그때까지도 자기는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국회 운영 예산 끊어라 이런 거를 자기가 열흘 동안도 안 봤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경제부총리.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보면 망해야 네.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미국채를 사들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자가 지금 뭐 계엄 이후 폰을 안 바꿨네 자기가 혼동이 됐다라는 둥. 아니 떳떳하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별거 아니라 보이면 그냥 거짓말하는데 어떠한 그런 주저함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껏 청문회나 국회에 나와서 했던 말도 저는 믿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 나와서 위증을 하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청문회 특히 이런 데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결국은 법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젖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 봅니다. 예. 네. 안 그러면 못해요. 나는 안 죽을 거니까 걱정 안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전에 모 검사장이 계좌로 막 돈을 다 받아요. 네. 그 왜 그렇게 받느냐 알고 보니까 누가 내한테 내 통장을 압수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건드릴 거냐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그 태연하게 휴대전화가 내가 뭐 거짓말 막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애들도 알아요. 휴대전화 언제 바뀐지 다 알죠. 애들이 네. 모릅니까? 그리고 바꿨지만 기존에 쓰던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바꾼 거죠. 바꿨냐 안 바꿨냐를 물어봤지. 누가 기존에 쓰던 거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물론 분노가 먼저 오죠. 네. 뭐 저러냐? 물론 네. 생각이 들지만 이게 저들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한 두려울 게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나 구조가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법치가 제대로 관철하지 않는 거고요. 네.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왜 법이 평등하지 않게 작용이 되는가? 사실 이제 뭐 이제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네. 뭐 이렇게 새 정권 나면 이제 뭐 다시 또 개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개혁이란 말에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녁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 결국은 한덕수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뭐 사실 예상을 하셨던 거죠? 이거는 예. 헌재 재판관 스스로 헌재를 완전 폭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한 가처분이잖아요. 네. 가처분이기 때문에 일단 효력 정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사실 예상을 했지만 9대0 네. 만장일치. 네. 이 두 명에 대해서 이완규 함상훈에 대해서 함상훈. 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관이 아닐 수 있다. 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재판관이 아닌 자에게 헌법 재판을 받아야 될 수가 있다. 네. 헌법 재판은 재심도 안 된다. 네. 그런데 재판관도 아닌 자에게 그렇게 썼더라고요. 네, 따옴표를 쳐가지고 정확하게. 재판관도 아닌 아닌 자에게 자에게.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아주 깔끔하게 명문으로 쓰고 9대0 만장일치라는 점에서 아주 개운하다. 사실 퇴임이 내일 모레입니다. 18일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18일. 오늘까지인데 네. 사실 근무라고 보면 늦어도 오늘 정도 날 거다. 근데 하루 더 빨리 저녁에 네. 이제 결정이 났는데 말씀처럼 만장일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걱정했어요 저는. 걱정을 이게 여러 가지 사실 뭐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제 사법 적극주의, 소극주의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네. 사법부가 뭐 이제 그런 이론적인 걸 떠나서 이게 이제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 사법부의 결정 중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네.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성이 바뀌는 거고 특히 지금 지명된 사람들이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에 대해서 뭐 사실 뭐 헌법재판소가
사국적 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게 법리적인 것도 법리적인 거지만 현재의 지금 헌법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이나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뭐 일단 이 재판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저기 권한대행의 뭐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경우에 헌재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다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까지는 민주주의 시스템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일정 정도의 신뢰와 그 룰을 지킨다는 뭐 이런 것들을 믿고 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다 깨진 상태여서 지금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어디까지 그 규범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했거든요. 네, 원래는 그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란 일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이런 그렇죠. 짓을 하니까 그럼 규범적으로 그러니까요. 결정을 해줘야 판단을. 돼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그 규범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입법도 가야 되고. 그렇죠. 법도 해.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까지 입법으로 해서 결국은 그 신뢰도가 떨어진 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확보하실 건가. 사실 이런 논의까지 연결되는 거라. 그런 고민도 예, 사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예. 한덕수는 헌재에다가 의견을 냈잖아요. 네. 이건 지명이 아니었다. 발표라. 예, 그냥. 발표다라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결정을 내려주면서 요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헌재가 명확하게 밝히면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막을 방법이 없다. 헌재 바보 아닙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 아니 헌재도 바보가 아니고 국민도 바보가 아닌데 분명히 본인이 지명이라고 완전히 지금 맞아요. 예, 네. 공표를 해놓고 지명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게 너무 이거는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말장난. 자, 결국 가처분 인용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한덕수 대행이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문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임명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네. 뭘 걱정했냐면요. 제가 금방 이제 신뢰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제까지 헌재 동안 다 무시했지 않습니까? 네. 뭐 가처분은 모르겠고 나는 임명할 거야라는 식으로 나올 걱정이 실제로 있어요. 마흔 재판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정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거를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오히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룰이 다 깨지는 건데 네. 뭐 어차피 깰 거 다 깼으니까 난 끝장. 그러면 이제 진짜 웃기는 데를 되겠죠. 만약에 2명이 되면 그래서 임명이 들어가야죠. 되면 그럼 들어가려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막아야 네, 돼요. 오지 말라고. 완전히 이제 뭐 이건 웃기는 일도 아니게 되는데 다행히 그런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지금. 그만큼 이런 하나하나가 법에 있고 다 약속을 국가기관이니까 약속을 지키고 그쵸. 서로 법률에 따라서. 네. 근데 그걸 자꾸 깨는 거고 상식에 반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처분이 그냥 단순한 이런 네. 뭐 헌재 구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사실 이완규 함상원을 지명하면서 네. 대망론에 진짜 급부상됐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안 된다면은 한덕수가 할 일도 이제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데 뭐 나머지 이제 6월 3일까지 뭔가를 엄청나게 또 하겠죠. 밀어붙이면서. 그렇죠. 그렇지만 뭐 공직을 그만둬야 되는 시한이 5월 4일인가요? 5월 4일, 예, 3일, 그때까지는 한달 전이니까. 그만둬야 되기 예. 때문에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자신이 이제 완전 꺾였잖아요. 네. 출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도 문제가 네. 될 것 같은데 7명으로 당분간 뭐 18일 퇴임하면 두 사람 두 네. 재판관 7명으로 유지가 되겠네요. 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명으로 유지가 되면서 또 나머지 2명이 임명된다면 네. 또 결론이 바뀔 수가 있는 사안은 결정하지 안 않겠다. 하겠죠. 네, 예. 그렇게 판단을 해놨기 약한데 때문에 6명이 네. 필요한 그런 뭐 예컨대 헌법소원의 위헌 법률심판은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새 정부 출범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 둘이 빼고 다시 임명을 하면 네. 그 두 사람이 앞으로 헌법재판관에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정상화됐네요. 네, 그래도. 예, 계엄 시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아찔했던 게 네. 지금 어쨌든 윤석열 씨가 파면되고 나서 이렇게 임명이 돼서 그렇지만 만약에 계엄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임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렇다면은 참 모든 권한을 다 손에 쥘 그렇죠. 수 있었을 텐데 참 그렇게 4월 18일까지만 좀 기다렸으면 그렇죠. 윤석열이 그렇게 급박하게 12월 3일에 계엄을 했던 것 앞으로 그런 것도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와 놀랍습니다. 가만 네.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참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참았으면 헌법재판소 구성도 확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날 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수사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될 것 돼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긴 한데 그때 그 날짜가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 계엄 해제가 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진단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봐서는 정말 안 좋은 날을 받아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최악의 날짜를 선택한 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날도 받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제가 아니 뭐좀 말실수한 건가요? 네, 아닙니다. 하여튼 뭐 네. 날 받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하는 말입니다. 네, 오죽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4월 18일 퇴임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찔하다 그 말씀까지 주셨고요. 자 경찰 특별수사단 대통령실하고 관저 압수액을 좀 했는데 네. 결국 못했습니다. 결국 10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철수를 했는데 이 수사를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늦은 것 같은데. 김성훈 차장은 네. 본인이 물러나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바로 하루 전날 저녁에 밝혔는데 아직 물러난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왜 빈집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빈집이죠. 예, 빈집이에요. 공간은 거기는 관저는 빈집입니다. 빈집을 지키면서 예. 어제 이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통이 많이 통제가 돼가지고 거기 일대가 완전히 다 막혔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네. 와, 근데 지금 이게 이 자체 행위가 전혀 정당성이 없어요. 근데 김성훈이 네. 이렇게 막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순수한 제 예측입니다만 검찰의 뒷배를 봐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고서야 이 네.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목숨처럼 지킬 수가 없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하.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한 충성을 한다. 공간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이 자기는 어떻게 지켜줍니까? 그런데 김성훈이 믿고 있는 거는 여기를 지켜야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런 거는 검찰과 얘기가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현직에 있으니까 너가 현직에 있으니까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차라리 너가 그만두고 물러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거야. 봐봐. 너 경호처 차장 전에 처장 네. 그만두기 전에는 계속 이름이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그러다가 그만두니까 이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만두면은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봐줄 테니까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너가 할 수 있는 한 4월 말까지 본인도 4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본인이 이렇게 이 시점에서 물러난다? 근데 빈집, 관저까지 지금 지키면서 못 들어가게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 이건 경찰의 압수수색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어느 정도 뒤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아폰의 서버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기고 지금 안가 CCTV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뭔가 보면 딱 그 문턱에 가면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된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뭐 말씀처럼 뭐 그런 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김성훈 차장한테 너 나가라 봐줄게 이래 뭐 그건 확인 안 되고 확인 안 있습니다만 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여기서 네. 아마 방송 이후 하는 게 이밖에 없어서 아마 여기서 얘기를 했을 텐데 검찰이 개입한 거는 명백합니다. 네. 그 제가 그 여기서 얘기했던 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네. 네. 뉴스타파 뉴스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수거해서 처리하는 주책 담당이 서울중앙지검이었기 때문에 네. 그 관여가 명백하고요. 이걸 왜 수사를 안 하냐?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해야 될 상황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공수처가 지금 역량이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은 관여한 정도가 아니고 군 이상으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보면 네. 맞겠죠. 그러면 필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이제 그 김성훈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막는 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뒷배에 있다고 생각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물론 네. 가능성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벌받는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안 진다는. 아, 절대 안 진다. 이게 특수 공무집행이고요. 네. 사람에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치상인데 치상죄가 될 수 있죠. 이거 이제 저 시국 사건 이런 걸 해보신 분들 변호사들은 이 죄가 어떤 범죄인지 압니다. 이게 특히 이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철거민들이 시위할 때 이제 옛날에는 뭐 백골란 이런 데들이 들어치고 했는데 그걸 들이쳐가지고 강제로 잡아가거든요. 잡아가면은 적용하는 법이 이 법이었어요.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은 사실은 이제까지 그런 뭐 시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항의한다든지 뭐 우리 철거민들 이런 사람들 처벌하는 데 사용했던 법인데 그렇죠. 법 자체는 그게 그냥 심플하게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데 무기를 들고 하거나 여럿이 모여서 떼거지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예요. 네. 여기 당연히 적용이 돼야죠.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지금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위력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진짜 백골단 이런 거 투입을 해서 다 잡아버렸습니다. 와야죠. 근데 지금 돌아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미 관행이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이런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배어 있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그냥 돌아온 그 수사본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입건해가지고 해야죠. 예. 해야 되고 지금 이 상태를 지금 흐지부지 또 넘어갈 텐데요. 네. 이거를 끝까지 가서 이걸로 처벌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법치가 이 지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좀 봅니다. 자, 그거예요. 윤석열 체포할 때도 네. 거부했죠. 네. 막은 사람들 그 다 처벌해야 되고 지금 압수수색 막는 사람들도 불법입니다. 무기 들고 막았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고 다쳤으면 치상죄까지. 근데 이미 여러 추가되는 명이 겁니다. 함께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여러 명이 함께 막았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특수네, 다. 예, 특수.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고 말씀대로 일반인들 그 노조하고 뭐 타워 크레인 이런데 하시는 분들 다 잡아갔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다 잡아가지고 구속시키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더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계속 막아쓰고 있는 거. 경찰이 이제 10시간 그 대치하다가 올 거 이런 것도 예상하고 갔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데 정말 본인들이 원치 않는 일에 지금 계속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을 의무가 없어요. 의무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강요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죄. 네.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김성훈이 검찰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지금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 사람을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이유가 긴급 공무 수행 중이다. 대통령이 없는데 뭘 네. 긴급 뭘 어떻게 니를 위한 공무 수행이냐? 아, 이거 반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뭐 공무 수행합니까? 그거를 저 사람이 책임자고 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왜 수사기관은 그걸 못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 관행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번 그 계엄 사태를 통해서 네.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낯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법은 정말 높은 분들한테 적용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권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냐고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게 자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에 분노할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급했던 네. 한덕수 대행도 마찬가지고요. 최상모 경제부총리, 김성훈 경호처장. 이자들은 지금 되게 굉장히 뭐 자신들이 무슨 일을 심지어 공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공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이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나중에 돼야지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처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내란 우두머리 한 명 처벌한다고 이런 분위기, 사회 풍조 이런 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나 지금 계속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법이 사실은 다 규정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보면 그 법의 그 요만한 걸 찾아내 가지고 네. 그게 자기 신의 권리인 양,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버티고 막 하는 행동들이 참 그 법률가들이 또 이런 걸 또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지금 이제 법꾸라지 또는 법기술자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법꾸라지 얘기하는데 그러죠. 예.
이분들의 문제는 법을 잘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예요. 안 지킵니까? 네. 지금 계속 문제됐던 지금 헌법상 기속행위 이거는 사실 법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기속행위를 안 지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들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차라리 법의 허점을 잘 찾아서 이리저리 피해 나가는 거면 예. 그런 니들이 전문가는 맞구나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문제는 지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아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법 규정도 이 사람들은 지킬 거라는 신뢰를 다 깨버렸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최고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에요. 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네.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란이 종식됐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전까지는 지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낱낱이 밝혀내고 그렇죠. 처벌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내란이 사실은 윤석열이 지금 파면되고 뭐 저러지만 저는 절반도 안 밝혀진 것 같거든요. 12월 3일 왜 그 날짜 우리 처음 시작할 때도 네. 얘기했지만 왜 그날에 했는지 네. 과연 윤석열 머리에서 다 나온 건지 옆에서 정말 도와주는 설계자들은 없는 건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네. 관계자들 핸드폰을 다 바꿨거든요. 네. 너무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유의해서 보고 있던 인물 김태효. 그렇죠. 왜 내란에 아무런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네. 그럼 김태호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네. 김태효만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현재 밝혀지고 기소된 사건 상황을 보면 정말 재밌게 네. 행정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검찰도. 김용현 뭐 장관, 네. 그 정도 이거 빼고는 없어요.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도 뭐 상관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경호처도 네.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김태효도 관여했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의심이지만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검찰은 이름이 나왔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다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빙산의 일각 정도?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 일각입니까? 네. 빙산의 일각. 네. 예. 앞으로 밝혀야 될 게 더 많은 것은 그렇지만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상병 사건도 지금 1년 넘게 지나가 그렇죠. 버리니까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수사는 그 시간에 맞게 증거를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확보됐던 뭐 사령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란죄에서 지금 다 구속 기소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든가 하면 특검 같은 걸 통해서 최대한 다 밝혀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봅니다. 잊지 않죠 임성근 사단장. 네. 네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이종호 네. 씨. 예. 이종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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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